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한 주간 잘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1%, 이더리움 3%, 그리고 XRP 0.7%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상당히 두꺼운 지지선이 92,000불대에 형성되어 있고 11만 불대에도 숏 포지션이 두껍게 있어서 향후 이 사이가 박스권으로 오래 머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리플의 금지 명령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한번 보고, 리플처럼 과감히 증권에서 크립토로 확장해가는 로빈후드 한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중국의 탈달러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리플 소송에 관련된 금지 명령, 인정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지 명령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XRP 판매가 가능한지를 보겠는데, 소송의 핵심부터 정리해 보면은 SEC가 리플의 일부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법원은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기간 판매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인정한 금지 명령인 인정션이 내려진 건데, 변호사들은 앞으로 기간에 대한 XRP 판매는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이 금지 명령이 오직 2018년 이전에 판매된 XRP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며, 이후 리플이 판매한 것 자체는 전혀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고, SEC가 문제 삼는 것은 XRP 판매 자체가 아니라 2018년 전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것에만 문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 제임스 패럴도 이 금지 명령은 단순히 등록 없이 판매한 것을 막는 것이지 SEC 규정에 맞게 판매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도 그 이후 판매 방식을 바꿨다고 하는데, SEC와 협의해서 판매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등록 신청 또는 No Action Letter를 통해서 합법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 리더십도 변수로 보고 있는데, 전에 게리 겐슬러에서 이제는 폴 애킨슨 수장으로 바뀌었고, 당연히 리플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전직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은 SEC 항소 철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 자체가 머지않아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XRP 기간 판매가 2018년 이전 문제가 되지만, 그 이후 판매는 SEC 규정 준수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규정을 지켜나간다면 문제는 더 이상 없게 되며, 리플은 이미 판매 방식을 바꾸었고 규정에 맞는 조치를 현재 해나가고 있으면서 새로운 SEC는 리플을 재평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리플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미국의 대표 증권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입니다. 비트코인, 솔라나, XRP를 마이크로 선물 계약을 공식으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선물 거래는 어느 정도 자본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소량 마이크로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초보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가 가능한 문이 생긴 것입니다. 증권을 하시는 분도 이제 XRP를 소액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로빈후드가 본격적으로 확장 모드로 가고 있는데, 로빈후드는 사실 2024년 1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먼저 도입했고, 이제 XRP와 솔라나가 도입이 되면서 확장 모드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도 리플과 더불어서 대형 인수 합병에 뛰어든 회사로 볼 수 있는데, 리플과 로빈후드, 리플은 크립토부터 시작했고 로빈후드는 증권부터 시작했죠. 로빈후드의 빅딜은 빗 스탬프인데 인수 완료, 합병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2억 달러의 공식 인수를 했고, 이 거래로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크립토 관련 라이센스도 자동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는 캐나다의 원더파이를 인수하면서 빗바이, 코인스퀘어 같은 규제를 받는 거래 플랫폼도 손에 넣었습니다. 이 거래를 합치면 4억 달러에 가깝다고 합니다. 큰 금액이죠. 그럼 리플과 로빈후드 왜 이렇게 인수합병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현재 크립토 시장, 증권 시장도 마찬가지죠. 규제, 금리, 거시경제 불안으로 벤처 투자, 신규 프로젝트가 줄어들고 있고, 이럴 때 다른 가치 있는 회사를 합병하여 더 크게 나아가려는
목표로 삼은 것이죠. 코인베이스는 3억 달러로 데리비트를 인수했고 리플은 1억 2천만 달러로 히든 로드를 인수했는데 로빈후드는 다 해서 4억 달러 큰 거래로 진행이 된 것이죠. 이처럼 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빈후드는 단순한 증권 거래 앱이 아니고 증권과 크립토를 같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중국의 금 보유량이 증가하는 것과 미국 국채 보유량이 감소하는 것과 정확히 반비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미국 재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2025년 4월 기준으로 중국 미국 국채를 7,572억 달러라고 합니다. 2019년 이후 최저라고 하는데 2월에 7,843억 달러라고 하니 매월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영국보다도 적게 미국 국채를 보유하게 되어서 17년 만에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순위 3위로 밀려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많긴 많죠.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의 외환 전략이 변환됐다고 하는데 달러 자산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미 국채는 줄어들고 최근 금 보유량은 2배 이상 증가해서 사상 최고의 금 보유량 6.8%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블랙스완 저자 나심 탈레브는 달러는 사실상 금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국제 거래는 여전히 달러로 처리되고 있지만 각국 중앙은행이나 정부들은 결국 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 제재 이후 본격적으로 변했고 중국이 대표적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달러 대신 금을 선택했고 차분히 달러를 줄여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